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 나왔던 등가 교환의 법칙, 그 등가 교환의 법칙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뚱맞고 웃기다. 경매 수업 시간에 웬 드라마에서 나왔던 어떤 대사를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경매를 해오면서 이 등가 교환의 법칙만큼 우리 경매에도 적용되는 법칙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와닿는 어떤 그 주연 배우의 대사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정말 와닿게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수업 재료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눈부시게 등가 교환의 법칙, 최근에 끝난 드라마 눈이 부시게. 자, 여기서 우리 국민 배우 김혜자 선생님께서 드라마 중에 등가 교환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이냐? 자,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나이가 드신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등가 교환의 법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이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단 말이죠. 등가 모시기, 그것이 무슨 말이냐? 물건의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다면 그 가치만큼 뭔가를 희생해야만 된다. 그거야. 등가 교환, 거저 주어지는 건 없다. 자, 이것이 왜 경매에도 크게 적용되느냐? 근데 굳이 이것을 또 수업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경매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 이 경매 진행에서 가장 어려웠던 생각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등가 교환 법칙입니다. 사람들은 경매를 하면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다. 시세보다는 무조건 싸다. 싼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내가 사는 가격이 경매를 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익이 있을 것만큼 싸다. 경매는 싸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물건을 보고 입찰을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왜 경매 물건은 무조건 싸게 살 수 있는가? 싸야만 경매를 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경매 시장에 있는 부동산도 똑같은 부동산입니다. 왜 경매 물건은 싸야만 되고 그래야만 가치가 있고 싸지 않으면 입찰할 수 없는, 참여하지 않는, 입찰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결정을 해야만 되는가? 자, 이것은 경매는 그저 싸게 쉽게 살 수 있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등가 교환의 법칙. 자, 이것은 경매 시장에도 적용된다. 자, 이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실제 사례에 여러분들한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 이 아주 멋진 주택이 있습니다. 야자수 나무가 있고 아주 멋진 목조주택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경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마당 보십시오. 잔디가 깔려 있고 여기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 자동차가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정말 멋지죠. 그리고 여기는 집에서 바라본 그 마당의 전경입니다. 이 뒤쪽은 바다입니다. 이 뒤쪽은 바다, 이쪽은 바닷가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집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자, 여기 대문이 있죠. 여기 보십시오. 바다, 그리고 바다. 마치 외길을 따라서 이렇게 외길을 따라 섬으로 들어가는 아주 이 드문, 우리나라에 이런 집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가치, 지도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여기가 이 집입니다. 이 집이고 여기 바다죠. 바다.
바다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땅이 생겼습니다. 여기는 뭐 죽도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우리 육지죠, 일종의. 여기 있습니다. 집이 이 자연경관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최전선의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건축하거나 건축은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연 환경을, 이 바다의 경관을 누리고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가치 있는 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집을 얼마짜리 집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등가 교환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죠. 그 물건의 가치만큼 지불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을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불할 생각이 있으시냐는 거죠. 그렇다면 가치가 얼마냐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 판단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이 집에 대한 가치는 다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 지역 땅값 얼마, 평당 얼마, 그리고 이 건물, 이 정도 건물 짓는데 얼마,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 아닙니다. 이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집을 가짐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가져서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누림의 가치, 이 가치는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누리게 될 경험, 추억, 감정, 그것을 가치로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느냐, 그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실제로 이 물건이 얼마에 낙찰됐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6 타경 4053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집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집입니다. 뭐 우리 이것만 보면 되니까 2016년 11월 21일 날 8억 3,900만 원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은 25억에 낙찰됐습니다. 무려 300.18% 19명 입찰해가지고 무려 19명. 자, 이것은 제주도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이 집을 갖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 19명이 그 중에서 25억을 써서 낙찰을 받았으나 불허가를 받고 다시 진행을 해서 16억 원의 최종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10여 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16억. 어쨌든, 자, 8억짜리를 16억을 썼다. 자, 이 8억이라는 건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 주변 땅값 시세 얼마, 그리고 이 건물 얼마짜리, 뭐, 그렇게 해서 대략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 자, 뭐, 거래 사례를 했든, 아니면 원가법을 했든, 8억에 감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했던 10여 명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썼던 낙찰자는 16억 원의 이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자, 이 한 명. 자, 1등한 이 한 명. 이 한 사람은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리게 될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말 장고 끝에 내린 가격입니다. 여러분 16억을 장난삼아 쓰겠습니까? 1600원도 아니고.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16억을 이렇게 여기다가 별장처럼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이성과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금액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인지 예측해 보십시오. 멍청하게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바보처럼 살았다면 이런 금액으로 이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던 사람일 겁니다. 즉,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성과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누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자, 이 장면이 또 있습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우리 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어느 집을 찾아가서 내가 이 집을 둘러보다가 이 집을 다른 라인에 나와 있는 같은 라인에 나와 있는 다른 집에 값의 2배를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제 그 집을 사러 간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샀느냐? 막노동을 하며 직접 건축했던 집입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돼서 성공해서 돌아와서 내가 건축한 이 집을 가격 2배를 주고 사겠다. 1억짜리 집인데 뭐 예를 들어 1억이라 할게요. 다 1억입니다. 근데 내가 2억 주고 사겠다. 왜 2억이나 주고 그 집을 사겠냐? 내가 힘들 때 막노동을 하며 하나하나 벽돌을 조적하고 뭐 미장을 하고 벽지를 발랐던 어떤 그런 집이다. 그래서 그 내 힘들 때의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집에서 그것을 생각하며 살겠다. 그 가치, 그것이 2배를 쓰게 만든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얻기 위해서 2배를 쓸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이고 아주 어떤 개인의 경험의 바탕에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만한 가치를 쓰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그저 싸게 나는 돈은 최대한 안 쓰면서 어떻게 가져보고 싶어하는 그게 아니라 가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그 등가 교환의 법칙을 철저하게 실행시키고 있다. 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뭐 재미없는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매를 정말 많이 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내가 지불할 것이다 라는 걸 고민하고 생각하실 줄 알아야 되며 그것을 지불하는 걸 아깝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그 물건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경매라고 하지만 무조건 싸게 낙찰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일반 상식의 평균을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비슷비슷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 그것을 가지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찰가를 결정하는, 자, 우리 경매에서, 자, 이제 경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경매에서 입찰가를 결정하는 그 가치는 무엇이 있느냐? 이 물건의 현재 거래 가치입니다. 현재, 오늘 부동산에 현금 들고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이 거래 가치. 이 가치가 얼마다? 뭐 1억이다. 부동산에 지금 1억의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비슷한 물건이, 이 물건이 1억 정도 한다. 그러니까 1억에 입찰하겠다. 매매하면 되지 왜 경매하느냐? 매매 시장에 물건이 하나도 없고 그냥 가치는 이렇다. 경매 물건이 하나만 있다. 그럼 들어가야죠. 실제 이렇게 입찰가를 결정할 때 이 물건의 현재 가치를 그대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아파트처럼 301호, 501호, 601호 비슷한 물건이 많으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물건의 수가 적다면 현재 거래 가치로 입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갖기 위해서는. 그리고 경매를 취득하면서 매수자의 노력과 모험, 이건 무엇이냐?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다. 자, 모험해야 됩니다. 유치권자와 싸워서 어느 정도 금액에서 그 유치권 금액을 협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나에게 얼마의 이익을 만들어내겠다. 그 매수자에겐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며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그 노력과 모험, 또 아파트 경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인데 저 집을 명도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 지식 또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것을 해결해내고 말겠다. 도전을 하는 거죠. 그 도전에 대한 모험에 대한 대가, 그 대가가 1억짜리 집을 9,500에 낙찰받았다. 이 사람은 이 모험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500이라고 생각한 거죠. 500. 500만 원 싸게 산 거죠. 그 싸게 산 대가가 이겁니다. 즉 이것을 갖기 위해서 자기가 지불한 것은 9,500의 현금과 이 노력과 모험이라는 대가, 자, 자신의 몸과 정신으로서 이것을 지불했습니다. 거저 얻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 상식을 가진 매수 경쟁자의 생각을 예측하기.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늘 반복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아파트는 물건이 많습니다. 같은 라인의 물건이라도 또는 같은 단지 안의 물건, 비슷한 물건이 많습니다. 이런 일반 상식을 가진 매수 경쟁자들이 많이 있고 물건도 많이 있을 때는 1억짜리 물건, 1억짜리 아파트를
다른 데 가도 살 수 있는데 굳이 2억 주고 경매로 산다, 이런 이전 잘 없죠. 이건 상식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까 변호인 영화처럼 그 집이 경매에 나왔다면, 경매에 마침 나왔는데 우리 주인공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1억짜리 아파트인데 얼마 쓰겠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그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2억 입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어떤 경매를 취득하면서 필요한 노력과 명도를 지급하면서까지도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특이한 케이스의 입찰자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일반 사람들만,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만 입찰을 한다 가정한다면, 그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예측해서 입찰가를 결정한다. 이것이 주로 아파트나 빌라 시장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개인적인 취향이나 사정에 따른 무형의 가치. 아까 제가 예로 든 제주도의 별장 같은 집, 나는 제주도에서 저런 별장에 사는 게 내 평생의 꿈이다. 가난하게 컸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이 이후에 내 인생은 저기서 누리겠다. 저걸 사고야 말겠다. 사서 이후의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취향이나 사정이 있다면, 그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그대로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입찰가에 보태버립니다. 이것은 워낙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에 어떻게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예측하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입찰자라면, 그리고 이런 네 번째 이런 특이한 사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만큼을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물건의 주관적인 미래가치. 어떤 토지를 사는데 나는 저 물건이 지금은 1억인데 미래에는 2억이 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나는 3억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미래에 저 땅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야. 그 미래에 저 물건을 보는 가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뭐 1억이니 2억이니 3억이니 이런 배에 뛰어넘는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20에서 30% 정도의 생각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찰가에서 20에서 30%라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낙찰가에서 보통 1%, 뭐 2%, 3% 내에서 결정되는 기 때문에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차, 이것이 또 입찰가에 반영이 된다.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물건이 나왔다. 나는 저것을 갖고 싶다.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가치가 얼마고 나는 얼마를 쓸 것이며 내가 저것을 어느 정도 갖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경매이기 때문에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그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법적으로 꼬여있는 물건을 산다면 그 꼬여있음을 풀고 다투고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투입하는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한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 가치만큼 빼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저 싸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 등가 교환의 법칙입니다. 자,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제가 조금 전에 수업했습니다. 어떻게 입찰가를 결정하는지, 얼마를 쓸 것인지,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얼마를 쓸 것인지 스스로 결정도 못하는 대다수의 경매 투자자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싸게만 사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건은 자기 자신의 욕심, 싸게 사고자 하는 욕심과 정말 그 물건을 갖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하는 가치,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욕심과 가치의 자기 자신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갖고는 싶고 싸게는 사고 싶고, 그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셔야 돼요.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매는 인생의 한 부분이고, 경매 투자를 하고 활동하는 그것은 이 인생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진리와 법칙들이 그대로 경매에서도 적용이 된다. 왜? 경매도 인생의,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매로 부동산을 날리는 사람, 자, 날린다는 거 채무자, 우리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경매로 날리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기 전에 먼저 가졌던 사람입니다. 먼저 가지고 나서
먼저 가지고 대가를 뒤에 치르는 사람들인데,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매로 집을 날리는 것으로서 대가를 완성시키는, 그것으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먼저 대가를 얻었다면 그 대가의 값을 철저하게 치르셔야만 이렇게 나의 소중한 자산을 날리지 않을 것입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을 어겼고 그 어김으로 인해서 집을 날려서 다시 이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 경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죠. 자, 경매 수업의 주제는 게, 이제 40대 초반인 사람이 뭐 세상을 그리 안다고 저런 이야기를 할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 경매를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를 이 인생에 반영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하자면, 첫사랑을 얻고, 그리고 그 첫사랑과 이별하는 20대, 그 첫사랑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리고 자신의 순정을 바쳤을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얻었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별을 하게 되겠죠. 사람이면 누구나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하는 20대, 이렇게 이별해서 아파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20대는 또 어른이 되어갑니다. 그들의 사랑과 이별도 모두 등가 교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무겁고 힘든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정말 30대들 힘듭니다. 결혼해서 집을 사고 애를 낳고 양육을 해야 되고 정말 힘들겠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이 당신의 가정이고 당신의 자식입니다. 늘 다투기만 하는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40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지긋지긋하고 늘 부부싸움에 이혼을 입에 달고 사는 많은 힘든 부부들, 참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네, 이렇게 다투고 힘든 것은 내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 공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대가입니다. 그 대가로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아직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뛰는 50대, 이제 50대 되면 많이 서럽죠. 그들의 존재가 아직은 세상에 필요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예, 밀리지 않게 해서, 이런 젊은 사람들한테 밀리지 않게 해서 사는 그들,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또 그만큼의 인정을 받으실 거고, 그만큼 하지 못하면 물러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이 50대들에게도 등가 교환의 법칙은 적용되고 있습니다. 누리고 싶고 가지고 싶은 만큼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60대, 젊었을 때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 지금에 남아있는 건강이라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네, 늙음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그 어르신들이죠. 네. 모든 인생에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등가 교환의 법칙은 적용됩니다. 산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구에는 80억 명의 인구가 있고 대한민국에는 5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좁은 땅에 사람으로서 생존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네, 가치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점이 그런 인생의 기본적인 법칙이 우리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점, 그것을 꼭 유념하시고 경매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접근하시고 투자하시고 그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미없는 얘기지만 풀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